벌거벗은 임금님. 옛날 어느 마을에 멋쟁이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임금님은 멋진 새 옷을 자랑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임금님, 정말 멋져요.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칭찬을 받으면 임금님은 어깨를 으쓱했지요.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이웃 나라에 사는 거짓말쟁이 형제였지요. 임금님, 저희는 신기한 옷을 만들 수 있답니다. 슬기로운 사람에게만 보이는 그런 옷이지요. 그래? 그럼 바보와 똑똑이를 금방 알아낼 수 있겠군. 그런데 이 옷은 좀 비싸답니다. 옷감을 짤 실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돈은 얼마든지 주겠으니 새 옷을 짓도록 하라. 임금님은 거짓말쟁이들에게 돈을 듬뿍 주었어요. 얼마 뒤 거짓말쟁이 형제는 옷감 짜는 기계를 들여왔어요. 그리고는 철커덕 철커덕 옷감을 짜는 흉내를 냈지요. 기계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는데 말이에요. 새 옷이 궁금했던 임금님은 신하에게 가보라고 명령했어요. 거짓말쟁이 형제를 찾아간 신하는 깜짝 놀랐어요. 옷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바보란 말인가? 거짓말쟁이 형제는 옷감을 펼쳐 보이는 척 했어요. 옷감은 있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어때요? 참 아름답지요? 지금껏 이렇게 아름다운 옷은 처음 보았습니다. 신하는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할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드디어 거짓말쟁이 형제들이 새 옷을 가져왔어요. 임금님, 바로 이 옷입니다. 아무리 봐도 새 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할까봐 옷이 보이는 척 했지요. 멋있군. 임금님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척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거울에 비춰보았지요. 거울에 비친 임금님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벌거숭이였어요. 그런데도 신하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지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임금님은 새 옷을 자랑하려고 거리로 나왔어요. 임금님의 새 옷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았어요. 임금님의 새 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른들 사이에서 구경을 하던 조그만 남자아이가 외쳤어요. 아하! 임금님은 벌거숭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같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벌거숭이래요. 하하하 호호호. 사람들이 웃어댔어요. 벌거벗은 임금님은 재빨리 궁궐로 도망쳤지요. 그 후로 임금님은 더 이상 멋을 부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힘썼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옛날 엄마 돼지랑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이제 너희들도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자랐으니 집을 떠나 살도록 해라. 엄마 돼지의 말에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살 집을 짓기로 했어요. 첫째 돼지는 게을렀어요. 짚을 얼기설기 엮어서 대충 집을 지었지요. 이렇게 하니 쉬운걸? 첫째 돼지는 새 집으로 들어가 벌렁 드러누웠어요. 둘째 돼지는 놀기를 좋아했어요. 빨리 집을 짓고 놀아야지. 둘째 돼지는 나무를 쓱쓱 잘라 얼른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신나게 그네를 탔어요. 하지만 막내 돼지는 형들보다 부지런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집을 지을까? 막내 돼지는 벽돌을 한 줄씩 쌓아 올렸어요. 힘이 들었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돼지의 집에 무시무시한 늑대가 나타났어요. 얘야, 문 좀 열어줘. 우리 친구가 되자. 싫어. 너랑은 친구 안 해. 엄마가 항상 늑대를 조심하라고 하셨어. 좋아, 할 수 없지. 늑대는 세게 입김을 불었어요. 첫째 돼지의 엉성한 집은 금세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첫째 돼지는 재빨리 둘째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까지 따라왔어요. 둘째 돼지도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저리 가! 문 안 열어줄 거야! 그러자 늑대는 집을 발로 쾅 걷어찼어요. 나무로 만든 집은 폭삭 무너지고 말았지요. 둘은 막내 돼지의 집으로 쏜살같이 도망쳤어요. 하지만 늑대는 막내 돼지의 집까지 쫓아왔어요. 얘들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내 속셈 다 알아. 우릴 잡아먹으려는 거지? 어디 두고 보자. 늑대는 있는 힘을 다해 입김을 불었어요. 하지만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발로 쾅쾅 걷어차 보았죠. 그래도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잔뜩 화가 난 늑대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얼른 굴뚝 밑에 커다란 냄비를 집어넣고 불을 활활 지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굴뚝으로 내려오던 늑대는 펄펄 끓는 냄비 속에 풍덩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뜨거! 늑대 살려! 혼쭐이 난 늑대는 멀리 도망쳐 버렸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더 크고 튼튼한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개구리 왕자. 옛날 어느 궁전에 예쁜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공을 참 좋아했어요. 날마다 황금공을 던졌다 받았다 하면서 즐겁게 놀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공주가 연못가에서 놀다 황금공을 놓치고 말았어요. 황금공은 대굴대굴 굴러가다 연못 속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내 황금공이 물에 빠졌어.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어디선가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울지 마세요. 제가 황금공을 찾아드릴게요. 대신 공주님과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게 해주세요. 공주는 징그러운 개구리가 정말 싫었지만 황금공을 되찾기 위해 그러겠다고 했어요. 개구리는 연못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어요. 그러더니 빛나는 황금공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어요. 와, 황금공이다. 황금공을 본 공주는 날아갈 듯 기뻐했어요. 자, 이제 저를 궁전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황금공을 받아든 공주는 재빨리 궁전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공주님, 저랑 같이 가셔야죠. 개구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공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가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주가 문을 열자 황금공을 찾아준 개구리가 문 밖에 앉아 있었어요. 개구리는 폴짝폴짝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임금님이 물었어요. 공주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공주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공주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공주를 나무랐어요. 개구리와 함께 밥을 먹거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개구리는 식탁 위에 앉아 음식을 손으로 마구 집어먹었어요. 공주님, 정말 맛있어요. 공주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개구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공주가 침대에 눕자 개구리도 폴짝 침대 위로 뛰어올랐어요. 저도 공주님이랑 같이 잘래요. 화가 난 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구리의 다리를 잡고 힘껏 내던졌어요. 펑!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개구리가 떨어진 자리에 멋진 왕자님이 있는 거예요. 마법에 걸려 개구리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공주님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되었답니다. 왕자는 공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귀여운 공주님,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주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왕자와 공주는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 모자. 옛날 어느 마을에 빨간 모자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언제나 빨간 모자를 쓰고 다녀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병이 나셨다는구나. 음식을 좀 가져다 드리렴.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야 한다. 숲속을 걷던 빨간 모자는 못된 늑대를 만났어요.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할머니께 음식을 드리러 가는 길이야. 많이 아프시거든. 빨간 모자의 말을 듣는 늑대는 눈을 반짝였어요. 꽃을 가져다 드리면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거야. 그래, 그게 좋겠다. 늑대의 말을 들은 빨간 모자는 들꽃으로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늑대는 재빨리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지요. 늑대는 할머니네 집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빨간 모자예요, 할머니. 문 열렸다, 얘야. 늑대는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그런 뒤 할머니의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기다렸지요. 할머니가 이 꽃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빨간 모자는 예쁜 꽃을 하나를 만고서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할머니, 빨간 모자가 왔어요. 어서 오너라, 얘야. 못된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내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니 가까이 오렴. 빨간 모자는 침대 곁으로 사뿐사뿐 다가갔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내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그럼 눈은 왜 이렇게 커요? 예쁜 내 모습을 잘 보려고 그렇지. 와, 할머니, 입은 왜 이렇게 커요? 너를 한 입에 잡아먹으려고 그렇지. 못된 늑대는
빨간 모자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했지요. 때마침 사냥꾼이 할머니네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드랑쿨고 드랑쿨굴. 이상하다.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아닌걸? 집안을 들여다본 사냥꾼은 배를 불쑥 내민 채 잠든 늑대를 보았어요. 드디어 찾았다. 이 못된 늑대 녀석. 사냥꾼은 울퉁불퉁한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러자 빨간 모자와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지요. 와, 살았다. 세 사람은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는 실로 꽁꽁 꿰매버렸지요. 아이고 배야. 잠에서 깬 늑대는 배를 움켜쥐며 비틀거리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그제야 세 사람은 마음을 푹 놓았어요. 이제 빨간 모자는 엄마 말씀 잘 듣고 절대 한눈도 팔지 않을 거랍니다.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 인형을 깎고 있었어요. 이 인형이 진짜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쓸쓸하게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의 집에 요정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요정은 마술 지팡이를 가볍게 휘둘렀어요. 그러자 나무 인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에게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가던 피노키오는 서커스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서커스장까지 따라간 피노키오는 천막 뒤에 숨어서 몰래 구경을 했지요. 그러다 그만 서커스 단장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단장은 피노키오를 캄캄한 창고 속에 가두었어요. 울고 있는 피노키오 앞에 또다시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야, 서커스장에는 왜 왔니? 사람들이 억지로 끌고 왔어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자 코가 쑥 늘어났어요. 요정이 깜짝 놀란 피노키오에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단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피노키오가 잘못을 빌자 코가 다시 작아졌어요. 피노키오를 가엾게 여긴 요정은 창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피노키오 앞에 아이들을 가득 태운 마차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장난감 나라로 간다. 야호! 재밌겠다. 나도 같이 갈래. 피노키오는
얼른 마차에 올라탔어요. 피노키오는 장난감 나라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뜬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 당나귀로 변해 있었거든요. 장난감 나라는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들을 당나귀로 만드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장난감 나라 주인은 당나귀가 된 피노키오를 팔아버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장에 끌려가던 피노키오는 그만 벼랑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풍덩! 바다에 빠진 피노키오는 다시 나무 인형이 되었어요. 바다에 둥둥 떠다니던 피노키오를 커다란 고래가 꿀꺽 삼켰어요. 캄캄한 고래 뱃속에 들어간 피노키오는 그곳에서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찾아 바다에 왔다가 고래에게 잡아먹힌 거였어요. 할아버지, 얼른 여기서 나가요.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고래 뱃속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피웠어요. 그러자 고래가 에취! 하고 재채기를 했지요. 둘은 그 순간 거센 파도를 타고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피노키오는 학교도 잘 다니고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들었어요. 요정은 착해진 피노키오를 진짜 남자아이로 만들어 주었지요.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 옛날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알라딘은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정말 많이 컸구나. 나는 내 큰아버지란다. 하지만 그 사람은 못된 마법사였어요. 마법사는 알라딘을 들판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땅을 바라보며 이상한 주문을 외웠지요. 수리수리얍. 그러자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자, 안에 들어가 램프를 가져오너라. 알라딘이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자 마법사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주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반지를 문지르렴. 램프를 찾은 알라딘은 마법사를 불렀어요. 그러자 마법사가 대답했지요. 얼른 램프를 내놔라. 싫어요. 저부터 꺼내주세요. 이 녀석, 어디 혼 좀 나봐라. 마법사는 동굴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알라딘은
마법사가 준 반지를 떠올렸어요. 알라딘은 반지를 열심히 문지르기 시작했지요. 펑! 흰 연기 속에서 이상한 거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반지 요정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 알라딘은 램프도 가지고 나왔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 나오는 신기한 요술 램프였지요. 램프 요정은 알라딘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주고 예쁜 공주랑 결혼도 시켜주었어요. 이 녀석이 나보다 부자가 되다니. 마법사는 알라딘의 소식을 듣고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술 램프를 빼앗아 오기로 마음먹었지요. 마법사는 램프 장수로 변장한 뒤 알라딘의 으리으리한 성 앞으로 갔어요. 마법사가 알라딘의 성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헌 램프를 새 램프로 바꿔드립니다. 공주는 알라딘의 램프가 요술 램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얼른 낡은 요술 램프를 새 램프와 바꾸었지요. 신이 난 마법사는 램프 요정을 불러냈어요. 당장 알라딘의 성을 사막으로 옮겨라. 밖에서 돌아온 알라딘은 성이 없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화가 난 알라딘은 반지 요정과 함께 사막으로 재빨리 날아갔어요. 알라딘과 공주는 램프를 되찾기 위해 꾀를 냈어요. 잠이 솔솔 오게 하는 마법 가루를 술에 탔지요. 집에 들어온 마법사는 공주가 준 술을 마시고 금세 잠이 들었어요. 공주는 주머니에서 재빨리 램프를 꺼낸 뒤 알라딘에게 주었어요. 램프를 되찾은 알라딘은 램프 요정을 불러 마법사를 쫓아냈어요. 성도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게 했지요. 알라딘과 공주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물론 다시는 램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했대요. 잭과 콩나무. 잭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해서 집에는 젖소랑 닭 몇 마리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엄마가 말했어요. 소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렴. 잭은 하나뿐인 젖소를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숲속에서 잭은 이상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는 잭에게 콩 주머니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얘야, 이 소를 이 콩과 바꾸지 않으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술콩이란다. 잭은 흔쾌히 젖소를 콩과 바꾸었어요. 잭은 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콩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소를 이까지 콩이랑 바꾸다니. 엄마는 콩을 창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창밖을 본 잭은 깜짝 놀랐어요. 굵은 콩나무 줄기가 하늘을 향해 끝도 없이 뻗어 있었거든요. 와, 정말 요술콩인가 봐. 도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걸까? 잭은 콩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잭은 콩나무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구름 위로 커다란 성이 보였지요. 잭은 성 안으로 들어가 여기저기 둘러보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잭은 얼른 탁자 밑에 숨었어요. 이윽고 거인이 암탉 한 마리를 안고 들어왔어요. 알을 낳아라. 거인이 소리쳤어요. 암탉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알을 낳았지요. 잭은 거인이 쿨쿨 낮잠을 자기 시작하자 암탉을 안고 살그머니 성을 빠져나왔어요. 암탉을 본 엄마는 뛸 듯이 기뻤어요. 도대체 이 닭을 어디서 찾았니? 거인이 하프랑 같이 훔쳐갔던 건데. 잭은 하프도 다시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잭은 또다시 콩나무 줄기 위로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거인이 하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래를 해라. 거인이 소리치자 하프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인이 노랫소리를 들으며 스르르 눈을 감자 잭은 살며시 하프를 집어들었어요. 그때 하프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도둑이에요. 잭은 하프를 메고 콩나무를 향해 뛰었어요. 거인도 쿵쿵거리며 잭을 쫓아갔지요. 잭은 재빨리 콩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거인도 씩씩거리며 잭을 따라왔지요. 땅에 내려온 잭은 도끼로 콩나무 줄기를 찢기 시작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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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직. 으아, 거인 살려! 콩나무 줄기가 쓰러지면서 거인도 땅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암탉이 낳은 황금알 덕분에 잭의 집은 부자가 되었어요. 하프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잭과 엄마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새엄마와 두 언니랑 함께 살았어요. 못된 새엄마와 두 언니는 신데렐라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착한 신데렐라는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왕자님이 무도회에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호호호호,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두 언니는 잔뜩 기대에 부풀었어요. 신데렐라도 무도회에 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말이냐? 너는 청소나 해라. 신데렐라는 서러워 눈물이 났어요. 신데렐라가 울면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요정이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니, 신데렐라? 저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요정이 마법을 부리자 호박은 마차로, 생쥐들은 말과 마보로 변했어요. 누더기는 아름다운 드레스가 되었어요. 요정은 예쁜 유리구두를 주며 말했어요. 12시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두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반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춤을 추시겠어요? 왕자님과 신데렐라는 잘 어울렸어요. 땡땡땡. 시계가 12시를 알렸어요. 어머, 벌써 12시네. 신데렐라는 서둘러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급히 나오느라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졌어요. 아가씨, 가지 마세요.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불렀지만 남은 것은 유리구두 한 짝뿐이었어요. 신데렐라가 집에 돌아오자 마차는 호박으로, 말과 마부는 생쥐들로, 드레스는 누더기로 바뀌었어요. 다음 날 왕자님은 유리구두의 주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했어요. 신하들은 구두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신데렐라의 언니들도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맞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신어볼게요.
신데렐라가 앞으로 나서자 모두 비웃었어요. 하지만 유리 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았지요. 신데렐라가 다른 한 짝을 내놓자 모두 깜짝 놀랐어요. 신하들은 신데렐라를 궁전으로 데려갔어요.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햇빛이 쨍쨍한 어느 여름날, 개미들이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있었어요. 영차, 영차. 개미들의 이마에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랄랄라, 랄랄라. 노래를 부르던 배짱이가 말했어요. 개미야, 그만이라고 나랑 놀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말이야. 그러자 개미가 하던 일을 멈추고 말했어요. 안 돼. 추운 겨울을 나려면 먹이를 많이 모아두어야 해. 이 바보야, 노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배짱이는 개미를 마음껏 비웃었어요.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어요. 배짱이네 집의 음식은 모두 바닥나 버렸지요. 배짱이는 추위에 떨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멀리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개미의 집이 보였어요. 배짱이는 개미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개미야, 배가 너무 고파. 개미는 배짱이에게 따뜻한 저녁을 주었어요. 배짱이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까지 흘렸지요. 지난 여름에 놀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며 배짱이는 맛있게 저녁을 먹었답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은 날마다 양들을 풀밭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하지만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면 소년은 너무나 심심했어요. 신나는 일이 어디 없을까? 문득 양치기 소년은 장난이 치고 싶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을 놀리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로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늑대는 어디 있니? 하하하, 심심해서 장난친 거예요. 사람들은 소년을 잘 타일렀어요.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양치기 소년은 다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거짓말인 걸 알고는
잔뜩 화가 나서 마을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지 뭐예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녀는 마을을 향해 달려가며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일만 했지요. 또 거짓말일 거야. 이번엔 안 속아. 소녀는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늑대는 양치기 소년의 양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렸답니다. 브레멘 음악대. 어느 농장에 당나귀 한 마리가 살았어요. 당나귀는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자 더 이상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이젠 그만 당나귀를 없애야겠는걸. 농부의 말을 들은 당나귀는 너무 슬펐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 달아나자.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를 만들자. 당나귀는 농장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브레멘을 향해 힘차게 달렸어요. 따각따각. 브레멘으로 가던 당나귀는 늙은 개를 만났어요. 개는 주인이 자기를 내다버리려 한다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브레멘으로 가는 길이야. 음악대를 만들려고 말이야.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개와 당나귀는 늙은 고양이와 수탉을 만났어요. 고양이는 더 이상 쥐를 잡을 수 없어서, 수탉은 아침에 주인을 깨울 수 없어 슬프다고 했어요. 고양이와 수탉도 브레멘으로 함께 가기로 했어요. 밤이 되자 당나귀와 친구들은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쉬었어요. 그때 수탉이 외쳤어요. 저기 오두막이 있어. 내 친구들은 불빛이 비치는 오두막을 향해 다가갔어요. 오두막 안에서는 도둑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 배고파. 뭘 좀 먹었으면. 좋은 수가 없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당나귀가 꾀를 내었어요. 준비, 시작! 당나귀의 신호에 따라 동물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잉! 월월! 야옹 야옹! 꼬끼 꼬꼬꼬꼬꼬꼬꼬 꼬끼. 동물들의 요란한 울음소리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어요. 우와, 괴물이다! 깜짝 놀란 도둑들은 도망쳐버렸어요. 맛있는 음식도 훔친 물건도 그대로 놔둔 채로요. 당나귀와 친구들은 배불리 먹고 마셨어요.
그런 다음 쿨쿨 잠을 잤지요. 오두막에 불이 꺼지자 도망쳤던 도둑 가운데 한 명이 창문으로 몰래 들어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반짝이는 불빛 2개가 보였어요. 도둑은 불빛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 불빛은 바로 고양이의 눈이었어요. 도둑이 다가오자 고양이가 와락 달려들어 얼굴을 핥혔어요. 개는 벌떡 일어나 허벅지를 꽉 물었고요. 수탉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당나귀는 뒷발로 도둑을 뻥 차버렸죠.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빨리 달아나자. 도둑은 멀리 도망을 쳤어요. 그 뒤 내 친구들은 오두막에서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동물 친구들이 만든 음악대는 바로 브레멘 음악대였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어느 마을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남매가 아빠, 새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늘 모자랐어요.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어요. 아이들을 버려야겠어요.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헨젤은 조약돌을 떨어뜨리며 걸었어요. 아빠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더 깊은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갔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빠, 어떻게 해? 달이 뜨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얼마 후 보름달이 떠오르자 달빛에 반짝이는 조약돌이 보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새엄마가 아빠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제 빵이 한 덩이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에는 꼭 아이들을 버리고 오세요. 새엄마의 말을 헨젤이 또 들었어요. 다음 날 헨젤은 빵 조각을 길에 떨어뜨리며 갔어요. 숲에서 또다시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달이 뜨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빵 조각은 없었어요. 새들이 벌써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숲속을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 앞에 조그만 집이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었어요. 와, 맛있겠다. 둘은 허겁지겁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뜯어먹었어요. 내 집을 뜯어먹는 게 누구냐? 문이 열리면서 마귀 할멈이 나타났어요. 마귀 할멈은 헨젤은 가두고 그레텔에게는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헨젤을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헨젤, 팔을 내밀어 봐라. 영리한 헨젤은 먹고 남은 뼈다귀를 내밀었어요.
아직도 뼈마냥 상하다니 이상하네. 에이, 그냥 잡아먹어야겠다. 그레텔,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펴라. 그때 그레텔에게 반짝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 벽난로가 열리지 않아요. 손잡이를 잡아당기란 말이야. 이렇게. 마귀할멈이 벽난로 손잡이를 잡아당기자마자 그레텔은 힘껏 마귀할멈을 떠밀었어요. 그리고는 얼른 벽난로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귀할멈의 보물상자를 들고 과자로 만들어진 집을 떠났어요.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서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그 뒤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